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차민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요. 같은 나이인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5세, 똑같이 75인데 누군가는 등산을 다녀왔다며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진료실에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보호자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은 채로 겨우 들어오시죠. 더 놀라운 건 건강검진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혈압, 당뇨 수치 비슷하고 약도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삶의 활력은 도무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몸이 서서히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호르몬도 줄고 뼈도 약해지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이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나이를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일상의 선택들이라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몸을 쓰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고혈압을 갖고 있는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매일 아침 20분씩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시고 직접 장도 보시고 밥도 해 드세요. 또 한 분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냐며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십니다. 두 분 모두 혈압약을 드시고 있지만요. 정기검진 때마다 건강 상태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몸을 움직이는 분은 혈관 탄력도 훨씬 좋고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반면 가만히 계시는 분은 부종,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똑같은 병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흔히 몸이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늙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일상의 리듬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따라 무너지고 반대로 생활의 리듬을 지키면 몸도 놀랍게 버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병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생활의 리듬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약부터 챙기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며 밤엔 수면제를 드시고 겨우 잠을 청합니다. 이건 몸이 늙은 게 아니라 생활이 늙은 거예요. 한 번은 82세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정정하시고 말씀도 또박또박 혈압도 안정적이고 걷는 모습도 당당하셔서 제가 물었죠.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침에는 반드시 햇빛 쬐면서 15분 걷고요. 식사는 시간 맞춰 드시고 낮잠은 절대 안 자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하루 1시간 이하로만 봅니다. 잠은 저녁 10시 전에 무조건 잡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분은 본인의 리듬을 정확히 알고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질병이 있더라도 병이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병을 끌고 가는 주도권을 갖고 계시죠. 반대로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어르신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돌보시지만 식사는 불규칙하고 밤엔 불면에 시달리다 결국 수면제를 상시 복용 중이셨죠. 이분은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과 무의미 속에 살고 계셨어요.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무기력의 굴레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 기능도 급격히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작은 감기 하나가 큰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노인들이 병으로 먼저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 단절, 무기력, 생활의 해체,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에요. 누가 한마디 했을 때 아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스스로를 단념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생활의 리듬을 깨고 몸을 쉬게 만들고 병을 받아들이게 만들죠. 심지어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고 하면서 본인을 병든 사람처럼 규정하는 순간 몸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연히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삶의 태도, 활동성, 사회적 연결감은 실제로 뇌 기능, 면역력,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를 입증한 연구도 무수히 많고요. 노인의 우울 증상은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활동량이 떨어지면 사망률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약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나이에 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걸 꼭 전하고 싶어서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늙기 전에 마음이 늙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이고 연결하고 의미 있는 일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할 수 있고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큰 병은 없어.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무난하고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조절되고 있다면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분들 중에도 몇 년 안에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를 꽤 자주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외형은 멀쩡하고 수치도 정상이었는데 몇 개월 만에 쇠약해지고 입원을 거쳐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 저는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몸 안에서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는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감기처럼 열나고 붓고 아픈 걸 떠올리죠. 하지만 만성염증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는데도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양한 조직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예요. 이를 전문 용어로는 저강도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로마이너스 그레이드 인플러메이션. 의사들끼리는 이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나는 이유가 바로 이 염증 반응 때문이거든요. 이 만성염증은 혈관 안쪽부터 공격합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으면 그걸 치료하려고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어요. 처음엔 복구하겠다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계속되면 되레 혈관을 더 망가뜨립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딱딱해지고 혈류 흐름이 나빠지고 결국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으로 이어지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염증이 단지 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 뇌, 간, 췌장, 관절, 심지어 뼈까지 모두 염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만성염증이 위험한 이유는 면역계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염증이 생겨도 회복이 빨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염증이 생기고도 회복이 더디고 심지어 그 상태가 기본값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불이 다 꺼지지 않고 은근히 계속 피워져 있는 숯불처럼요. 안 보이지만 뜨겁고 가까이 가면 확 타오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염증을 보이지 않는 화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만성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고지방, 고당분,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소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며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고 세균 찌꺼기들이 혈액으로 넘어가면서 전신 염증 반응이 시작돼요. 게다가 노인의 장은 젊은 사람보다 회복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한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도 결국은 장 점막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원인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염증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동시에 면역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특히 깊은 잠이 부족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자주 깨지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자주 깨는 수면은 염증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회복은 깊은 수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즉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소화기관은 쉬죠. 이런 상태가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노년기에 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결국은 몸 전체가 염증 상태로 전환돼요. 자식 문제, 외로움, 경제적 불안, 신체적 불편감.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많고 또 오래 갑니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 중에는 스트레스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거나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몸에 독이 됩니다. 결국 염증은 단순히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조율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염증 상태를 그저 나이 들어 생긴 현상으로만 치부하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치료 가능한 문제이고 조절 가능한 위험 요소예요. 염증을 낮추는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 유지,
이 모든 게 염증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약보다 먼저 이걸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꾸신 분들은 진짜 수치도 달라지고 삶의 표정도 달라져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노인이 단순히 나이 들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벌어지는 염증의 누적이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 염증은 고요하지만 당신의 몸을 매일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파괴. 이걸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결국 우리 몸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흔히들 나는 특별히 건강에 나쁜 짓은 안 해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걸 매일 같이 빼먹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 건강 수명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무심코 놓치고 있는 하루의 3가지에 대한 겁니다. 이 3가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간과하지만 85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아주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부터 찾으시거나 곧바로 TV를 켜시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건 단 한 가지, 아침 햇빛을 10분이라도 꼭 쬐라는 겁니다. 햇빛을 눈으로 받는다는 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빛을 인식하는 눈 속 시신경이 뇌의 시상하부와 송과체를 자극하면서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율하고 신진대사를 깨웁니다. 특히 노인의 몸은 빛 자극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체내 호르몬 리듬, 기초대사량, 그리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확연히 다릅니다. 게다가 이 단순한 행동이 수면의 질까지 연결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앉는 자세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습니다 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죠.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하루 30분 걷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머지 23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 있느냐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하체 혈류가 급격히 정체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를 굽힌 상태로 오랜 시간 있으면 하지 정맥류, 고관절 통증, 심부정맥 혈전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저는 어르신들께 앉기 시간 제한을 권합니다. 40분 이상 앉아 있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2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화장실을 가는 거든 창밖을 한번 보는 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혈류를 한 번씩 순환시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하지 부종, 어지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장의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장 건강을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매일 화장실만 잘 가면 괜찮다는 식이죠. 하지만 장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 면역의 70% 이상이 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 염증이 올라가고 기분도 가라앉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장은 젊은 장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회복력도 낮습니다. 특히 나이대가 들수록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분들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장내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되 너무 갑자기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을 습관처럼 드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죠. 하지만 이것도 체질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산이 약한 분은 발효식품이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양을 늘려가야 하고 식사 후가 좋습니다. 또 식이섬유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장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점에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아침 햇빛 앉는 습관 장 리듬.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를 하루 루틴에
정착시키신 어르신들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요. 대부분은 아침에 햇빛 쬐며 산책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며 장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활력 있게 생활하시고 병원 진료도 거의 안 오십니다. 이런 일상의 기술이 바로 건강 수명의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이에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정리하셔도 분명히 몸은 달라질 거라고요.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장이 편안해지면 면역력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85세를 넘기는 건강 비결 중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 나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대부분 대답이 비슷합니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 약부터 챙기고 점심쯤 되면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후엔 소파에 앉아 TV 보다가 밤이 되면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이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약을 많이 드셔서가 아니에요. 병원에 자주 가셔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하루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을 매일 반복하면서 몸의 시계를 정확하게 조율하고 계세요. 이 루틴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호르몬 리듬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호르몬의 전반적인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햇빛을 눈으로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는 멈추고 코르티솔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이 깨어납니다. 이때 고르게 분비된 코르티솔은 혈압을 조절하고 뇌를 깨우고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침을 햇빛 없이 시작하거나 오전에 계속 누워있거나 수면 리듬이 엉켜 있으면 이 호르몬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무기력, 식욕 부진, 밤에 잠이 안 옴, 면역력 저하, 결국 몸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호르몬 리듬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낮 시간엔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고 저녁 식사는 해지기 전 마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수면 준비 루틴을 꼭 지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 15분,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회복 준비에 들어가는 골든타임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잠자리에 누워도 1시간은 그냥 눈만 뜨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뇌가 아직도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어두운 방에서도 밝은 빛을 받으면 뇌는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침 준비 동작을 꼭 만들라고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다든지 은은한 조명을 켜고 10분 정도 심호흡을 한다든지 명상 음악을 작게 틀고 가볍게 목을 푼다든지 이건 단순히 기분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뇌파를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지게 도와주는 과학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의 중심에는 반드시 저녁 리듬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흔히 저녁 식사를 8시, 9시에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소화기관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새 내장에 피가 몰리면서 깊은 수면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밤에 늦게 식사하면 혈당이 아침까지 높은 채로 유지돼서 다음날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소화 후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다리 마사지를 해주는 분들은 그 다음날까지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심장과 근육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제가 모시는 환자 중 80세 남성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10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녁마다 15분씩 자기만의 스트레칭을 하세요. TV를 끄고 거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어깨, 등, 다리 순으로 스트레칭을 하시죠. 처음엔 허리가 아프셔서 시작하셨다는데 지금은 그 루틴 덕분에 혈압약도 줄이고 당뇨약도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밤마다 내 몸한테 쉬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약보다 강하고 병보다 빠른 회복을 만들어내는 일상의 기술이죠. 루틴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처방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본인의 몸에 맞게 조금씩 다듬어야 하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루틴이고 어떤 분은 저녁 독서가 루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몸의 리듬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돼도요, 병은 오더라도 덜 아프고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비밀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루틴에 숨어 있다고요.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픈 것도 잠을 못 자는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다 그 나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넘기시죠. 저는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나이를 핑계 삼아 몸을 방치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도 떨어지죠. 그런데 그 변화는 곧바로 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변화 앞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며 마음까지 주저앉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나이니까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말은 결국 나는 더는 나아질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도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뇌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면역계도 작동을 늦춥니다. 즉, 나 자신이 스스로 회복의 회로를 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노쇠라고 부릅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는 현상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개념이에요. 삶에 대한 기대감, 자율성, 움직이려는 의지가 낮은 어르신일수록 실제로 신체적 퇴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고 결심한 분들은 몸도 기적처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2세에 걷기를 시작해서 75세에 제주 올레기를 완주하신 분도 계셨고 77세에 당뇨 식단을 철저히 실천해서 인슐린을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건 단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크고 그 회복을 이끄는 건 행동이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행동치료는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건 뇌와 몸을 동시에 재활성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기억에 오래 남는 분이 계십니다. 78세 남성 환자였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지팡이에 의존하시던 분이셨어요. 한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자 졸업식엔 꼭 2발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하루 한 번 이상은 바깥 공기를 쐬기,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고정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혼자 있지 않기까지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달쯤 지났을 무렵부터는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1년 후 실제로 손자 졸업식에 2다리로 서서 박수를 쳤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진료실 책상 위에 그 사진이 놓여 있어요. 의학은 우리 몸의 가역성을 믿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회복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이죠. 물론 완벽한 폭군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지는 건 분명 가능합니다. 신체는 반복 자극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관절도 심장도 뇌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한 자극과 훈련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보다 먼저 생활의 변화를 처방합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언제나 환자 스스로의 움직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로 질문을 바꿔야 해요. 그 순간부터 몸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70대에 처음 요가를 시작하신 분이 1년 만에 어깨 통증을 줄이셨고 60대 후반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매일 걷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를 실천해서 인지 기능을 안정시킨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모두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태도가 만든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되면 다 그렇다는 말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동안 방치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약이 아니라 작고 반복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는 일, 하루에 2번 3분씩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식사 후 양치 대신 5분 산책을 하는 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누적되면 어느 날 거짓말처럼 몸이 가볍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제는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치료법이나 최신 약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라는 걸요. 85세를 넘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채로 보내는 85세가 아니라 스스로 밥을 챙기고 걸어다니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85세여야 진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사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늘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산책이든 청소든 손주 도시락 싸기든 텃밭 가꾸기든 간에 몸을 멈추지 않아요. 하루가 정해진 리듬대로 흘러가고 그 안에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그걸 계속 해내는 자신에게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차이입니다.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엔 정말 잘 나다녔는데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고 심심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하루 안에 몸을 위한 루틴이 몇 개나 들어있나요? 대부분 없다고 하시죠. 몸은 습관에 따라 삽니다. 좋은 습관은 몸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결국 85세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 시간을 보내는 길. 또 하나는 조금 귀찮고 번거롭지만 몸에 자극을 주고 의미를 만드는 길. 저는 두 번째 길을 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아침엔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햇살을 맞으며 문 앞이라도 걸어보세요. 점심 식사 후엔 TV를 켜는 대신 스트레칭을 3분만 해보세요. 잠자기 전엔 조명을 낮추고 깊게 숨 쉬어보세요. 이 사소한 변화가 반복되면 어느 날 몸은 아주 분명한 신호로 화답할 겁니다. 살만하다, 괜찮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8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은 예외 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자주 통화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무엇이든 자신만의 소속감을 갖고 있었죠. 외로움은 만성 염증보다 더 치명적인 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는 활발히 움직이고 마음은 생기를 얻고 몸은 생존 의지를 갖게 됩니다. 관계는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고 밖에 나가 인사라도 건네고 가벼운 약속이라도 꼭 만들라고요. 이건 단순한 사람 만남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발목을 한번 돌리는 것도 좋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반복되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몸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면 85세는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진심을 자주 듣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어떤 변화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움직임, 오늘 내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 이게 전부입니다. 병은 찾아올 수 있지만 병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고요.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